기울기가 급격한 기금이 어디냐? 국민연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 굉장히 많이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국민연금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험을 최대한 적게 지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이 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투자 과정을 설정하면 그게 좀 체계적인 투자 과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연금의 이 기금 운용 프로세스입니다. 일단은 투자 목적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데 목표 수익률이 설정되겠죠. 그다음에 위험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될지도 설정합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국민연금의 목표 수익률과 국민연금의 위험 허용 한도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위험 허용 한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 개인 투자자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 수익률을 한 10% 정도. 그 다음 위험 허용 한도를, 여기는 제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5% 했는데, 뭐 좀 더 써가지고 10% 정도 하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10%, 10% 정도. 이 정도로요. 네.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위험 허용 한도가 10%이면, 그러면 어떻게 나, 어, 우리 뭐, 만약 통계학 배우셨으면, 마이너스 원 시그마 아래쪽에 있을 확률이, 손실을 볼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손실을 볼 확률은 부담하는 거고, 만약 요거 위험 부양한도를 5%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하면 2 시그마 바깥쪽으로 나올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확률이 굉장히 적죠. 예. 그렇게 되는데, 10%는 좀 달성하기 힘든 것 같고요. 5% 달성하기 힘든 것 같고요. 한 10% 정도. 문제는 뭐예요? 코스피가 수익률이, 연평균 수익률이 10%보다 높다 했으니까 요건 달성했는데, 뭐예요? 변동성이 30%다. 이거를 지금 3분의 1로 줄여야 되니까. 그러려면 뭔가 딴 것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냥 코스피 ETF에 투자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플랜이죠, 플랜. 플랜을 한 거고, 그건 요게 두인 것 같아요, 요게. 요 부분이 두인 것 같아요, 두. 실행하는 거거든요. 두를 어떻게 하느냐.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별로 기금 운용을 해요. 전략적 자산 배분하는 게 주식 50, 채권 50, 반반으로 나누자 하면 그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게 기본인데, 올해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60, 채권을 40으로 주식을 좀 더 늘리자. 올해 주식시장이 나쁠 것 같아. 그럼 주식을 40, 채권을 60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군의 시점 스펙이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산별로 이제 그 부서들이 있어요. 뭐, 국내 주식부, 해외 주식부, 이런 식으로, 국내 채권부, 해외 채권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그 부서에서 자기들한테 배분된 그 자산 한도 내에서 떻게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시점 선택도 사실 좀 하긴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데, 리밸런싱 정도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종목 시점 선택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입니다. 보통 흔히 자산운용사에서 이야기하는 그 프론트 오피스가 하는 일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뭔가 초과 위험을 안 지려고 하고 초과 수익은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거가 그 허용했던 위험 한도 이상으로 위험을 지금 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위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해가 다 지나고 나면 성과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성과 평가를 받고 나서 보니까 어 이쪽 부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쪽 부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쪽 부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쪽 부서에다가 권한을 좀 더 주는 거죠. 만약 자산군의 시점 선택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자산군의 시점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이 여유폭을 좀 더 늘려주고, 아니면 잘 못하는 것 같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략적 자배분, 전술 자배분, 그 다음에 종목 선택 이것들을 좀 하는 방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거고, 그게 우리 이제 PHW였던 거죠. 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것은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트폴리오의 자산군 비중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 상환 비중을 결정하려면 뭔가 그 목표는 뭐냐, 목표 수익률하고 허용 위험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요 자산군의 장기 수익률입니다. 여기 지금 방점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면 장기라는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미국 시장이 좋았어. 아니면 작년에 중국 시장이 좋았어. 그래서 올해 중국 시장의 비중을 늘려야 돼. 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선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시장이 좋았어. 라는 말은 뭐예요? 미국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르죠. 저평가되어 있다가 적정평가될 수도 있지만,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떨어진 주식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통, 국민연금에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단기적으로 평균 회귀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미국 시장이 좋았으면, 올해는 미국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작년에 한국 시장이 안 좋았으면, 그러면 그것만큼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 수익률을 보고, 이 자산 배분을 이렇게 시프트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과거 10년, 20년 수익률을 보고 나서 평균을 보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10년, 20년 변동수도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산군별로 서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정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같이 안 움직이는 종목이 좀 더 투자를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한다는. 요거는 뭐냐? 이 전략성 파악을 할 때는 장기 수익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장기 수익률. 단기 수익률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보시고 아니면 작년 10년 보시고 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그 미국의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최근에 해외 주식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 양반들이 지금 자산 배분할 때 과거 수익률 몇 년을 보냐면 10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과거 10년 동안 미국이 좋았거든. 그래서 너무 미국으로 틸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염려가 좀 되는 면이 사실 있긴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어, 뭐죠? 예측에 근거해서. 주식시장이 잘 될 것 같아 해서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요. 근데 이것도 허용 범위가 딱 있는 거예요. 50대 50이 기본인데, 전략자산 배분에서 50대 50이 기본인데, 그런데, 내가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 60까지는 늘릴 수 있어. 그걸 100으로 늘릴 수 있어.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이 전문가들한테 조차.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전하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 내가 만약 시점 선택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면 한 것 같다. 세 번째 단계가 자산 선택 또는 종목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주식에 어, 천억이 이제 배분이 되는데 우리 주식부에 그래서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뭔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냐면 벤치마크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스피에다가 500억을 투자하게 됐으면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50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원래 시가총액 비중은 10%인데 한 9%만 투자할래. LG전자는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LG전자 비중이 5%인데 5% 하지 말고 6%좀 더 투자해. 그러니까 뭐냐면 벤치마크 대비해서 비중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위험이 별로 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 시중에 보면 좀 희한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목 수가 이 펀드 안에 들어가는 종목 수가 5종목, 10종목도 안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거 10종목에다 몰빵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펀드는 어떤 성과를 보이냐 하면 올해 1등을 하는 거죠. 올해 내가 찍었던 10종목 중에 한 7종목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주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면 갑자기 막 이 종목이 이 펀드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죠.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희가 1등한 펀드인데 수익률도 작년에 보니까 이 코스피 대비 뭐 10%를 아웃퍼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펀드에 투자하면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참 작년에는 잘 찍은 거죠. 잘 찍었는데 올해는 우연히 그냥 엇박자 샀어요. 그래서 잘 못 찍었어요. 그러면 그 펀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꼴찌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수를 따라가는 그 펀드는 뭐야? 꼴찌도 안 하고 1등도 안 하고 가운데 딱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벤치마크에서 벗어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매니저한테 요구를 하기를 벤치마크에서 이 정도 이상은 넘어가서는 안 돼라는 바운더 딱 정해집니다. 그 전문가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 설사 내가 이제 종목 선택 능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검증이 됐어요. 제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종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다. 자, 위험 관리는 뭐 그 계획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그래서 위험 관점에서 너무 많은 위험을 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위험 관리. 그리고 성과 평가는 이제 운용한 성과를 평가. 그러니까 성과 평가의 핵심은 뭐냐? 자산 배분 능력이 에서 우리가 작년에 벤치마크 대비해 가지고 몇 프로 초과 수익을 달성했는데, 그런데 전략적 3배분에서 몇 프로 초과 달성했고, 전술적 3배분에서 몇 프로 초과 달성했고, 종목 선택에서 몇 프로 초과 달성했고, 이렇게 각각 이 성과를 나누는 거죠. 그죠? 나눠가지고 뭐 여기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여기는 별로 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에는 보너스 많이 주고 여기는 보너스 안 주겠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유도도 줄여버리는 거죠. 여기는 못했으니까 줄여주고. 이런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이제까지 발전해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앞에 했던 이야기를 다 정리한 겁니다. 예. 보니까 이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종목 선택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점 선택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근데 사람들이 종목 선택 능력하고 시점 선택 능력을 전부 다 못 가질 수 있다. 둘 다. 둘 다 못 가지면 그러면 어딥니까? 어, 종목 선택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시점 선택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요 IB, 요 4번에 유형에 해당되는데, 4번 유형이 뭐냐 하면, 그냥 자산 배분만 하는 거죠. 전략적 자산 배분만 하는 거죠. 주식 50, 채권 50 했으면 그냥 주식 50, 채권 50을 하고, 그 주식에 투자하는 50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주식 시장을 추적하는 ETF 투자하고, 채권 50은 어떻게, 채권 시장을 추적하는 ETF 투자하고, 그냥 그걸로 끝.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시점 선택력은 내가 없다고 판명이 났어. 그죠? 근데 종목 선택력은 있다고 판명이 났어. 그러면 3번 유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식 50, 채권 50, 자산 배분도 했고, 근데 주식 50을, 뭡니까, 그냥 지수 ETF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종목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즌 선택을 안 하죠. 하는 거고요. 또 이럴 수도 있죠. 어, 2번이요. 2번이요. 시점 선택 능력은 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종목 선택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사기는 사는데, 그거에 50대 50이라고 했지만, 좀 올라갈 것 같으면 60 했다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 40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초과 수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게 사실 이런 거겠죠. 시점 선택 능력도 있고, 종목 선택 능력도 있어. 그게 이제 1번인데, 1번은 뭐예요? 어, 지금 종목 선택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종목 시점 선택도 하고 있고, 자사고 시점 선택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오픈시킨 거, 라는 거죠. 근데 뭐,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 시점 선택은 정말 힘든 것 같다. 네. 어, 이